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국민 마이크. 오늘은 김윤옥, 김교준, 김기현 국민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의 교복 문화가 무려 조선 말 개화기 때부터 시작해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교복에 얽힌 추억 또는 생각나는 것들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교복은 정말 무색무취의 이런 전형이었습니다. 남색 자켓, 남색 바지, 남색 타이에 흰색 셔츠였거든요. 정말 눈에 띌 리가 없죠. 근데 그만큼 눈에 안 띄니까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친구들이 많이 수선을 해서 입었어요. 뭐 통을 줄여 입는다거나 이랬는데 저는 그 정도에 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넓은 통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또 그게 유행이 됐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저는 홈스쿨링이라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 한 교복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잘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둔 후 우연찮게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네, 학교에 다닐 때는 입지 않다가 지금은 입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다들 교복을 입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교복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교복의 장점이라고 하면 편리함인 것 같아요. 굳이 학교 갈 때마다 뭐 입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정해진 거 입으면 되니까 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이제 원복을 입고 다니는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그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좀 비추어 보면 요새는 어린이들도 사실 고가의 아동복을 입혀서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면 이제 옷을 통해서 빈부의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복을 입으면 이제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입히기만 하면 이제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교복의 단점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의 자율성이 많이 손실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하는 옷을 못 입고 교복만 입어야 되니 그런 점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심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가정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동생이 올해 교복을 맞췄는데 60만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예, 상당히 커서 이제 뭐 어떠한 집안에선 심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복하면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재질이 딱히 좋다고 느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추운 그런 교복이 아니었나. 그것만 사실 개선돼도 더 많이 입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교복 문화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1학기까지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 편안한 교복 만들기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 기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기는 그 교복을 입었던 시기는 1990년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블라우스에 자켓 치마를 갖춰 입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켓 그다음에 와이셔츠 바지를 갖춰서 입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입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복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복을 갖춰 입지 않았을 때는 회초리를 맞은 기억도 있어요. 회초리를 맞았다고요? 네.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저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굉장히 찬성이고요. 왜냐하면 교복이 우리나라에서 교복을 입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100년 넘게 거의 비슷한 교복만 입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번쯤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제 교복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의견, 교복을 유지하자, 폐지하자 이런 두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공론화라는 게 현재 교복을 유지할지 아니면 편안한 교복으로 바꿀지 또 교복을 없앨지까지도 이 모든 방안이 다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우선 교복 폐지와 유지 어떤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일단 저는 교복은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교복을 폐지하자는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학생들의 좀 자율성 이런 걸 증진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그런 옷 입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얻을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폐지를 했을 때 잃을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생각보다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을 경우에 학생들의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일례를 하나 어디서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영국의 한 학교에서 몽클레어 등 이런 고가의 패딩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의를 했었어요. 이제 네.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사복을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걸 막고 그다음에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고 대한민국 학생들도 교복을 입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학교에 다닐 때만큼은 그런 나의 가난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저는 교복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수백만 원대 옷 학교에 입고 가면 갈취 문제, 도난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뭐 수십만 원대의 신발이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횡행했는데 이제 수백만 원대의 옷이 실제로 학교에 돌아다니면 도난당하고 갈취당하고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저 역시 이 두 기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교복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입으면 일단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몇 학년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교복을 입게 되면 학생들의 일탈이라든지 비행 행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교복을 입고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드물거든요. 이런 네.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의 복장에도 큰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알맞은 복장을 하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극소수의 친구들이 학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들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수업 분위기나 수업 태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복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이 지금 다 같은 의견이에요. 근데 지금 김기현 국민기자는 친구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주변 반응이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교복 입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몇 친구들 빼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반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몇 친구들은 교복 귀찮다, 폐지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제 뭐 명품 입으면 뭐 학교에서 최상위 등급이고 뭐 일반 옷 입으면 학교에서 하위 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등급제로 나눠지지 않을까 심하게 걱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분은 편안한 교복 또는 바람직한 교복 유형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복으로 입으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복으로 후드티가 있었어요. 거의 그냥 매일 그것만 입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생활할 때 주로 필요한 재질이 뭔가 어떤 좀 패턴의 디자인이 필요한가를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런 옷들 중심으로 한번 개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김교준 기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보통 학생들이 교복에서 많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실용성 부족입니다. 이제 겨울에 춥고 평소에 생활에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을 학생들이 꼽는데 교복을 이제 일반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교복들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디자인을 조금 개선하고 또 생활복을 병행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복을 정해두되 입는 것은 강요하지 않는 자유라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딱히 폐지랑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교복을 그렇게 입을지 말지를 자유로 한다는 거는 역시 내가 명품을 입고 뽐내고 싶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사실상 폐지를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러기엔 차라리 그냥 교복 유지해서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들을 꼭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라 방안도 학교들만의 규정, 그러니까 누리나 또 혹시 학교에서 지켜지는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라라는 모토 아래서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또 수업에 많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복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복을 이렇게 입어도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편한 교복은 학생이라는 긴장감을 조금 떨어뜨린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들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편안해서 잠든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우리의 이 기억들을 소환해보면 분명히 그 불편한 교복을 입고서도 정말 이 엎드려서 자던 수많은 친구들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네, 있었거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세 분의 의견은 교복을 유지하되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입생은 괜찮은데 이미 비싼 돈을 주고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서울시도 무상교복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이쪽, 성남 이쪽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나라에서 이렇게 교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지금 뭐 한꺼번에 시행이 어렵다면 뭐 1, 2, 3학년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1학년 때 무상교복 지원 받았던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면서 뭐 몸이 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렇게 교환을 해준다거나 새롭게 또 지원을 해준다거나 정말 이 방안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하다 보면 2학년만 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을 할 건데 교복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좀 아깝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3학년 같은 경우에 자켓이 작아지면 이제 패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한 생활복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교복을 풀세트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바지 아니면 뭐 치마, 셔츠 이런 것들 선택해서 1학년, 2학년들을 구입해서 편리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론화 현장에서 나올 만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별 공론화 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이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공론화를 하는 이유가 결국 무언가는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수혜받는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학생들이 필요해하는 뭔가의 변화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확실하게 들어보고 다양하게 들어보고 결정하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회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 모두가 다 수용하는 그런 의견을 공론화의 지침으로 삼아야 해요. 그런데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대토론회나 이럴 때 이제 학생들 대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 들어보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그런 부분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 모두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실행 타당한 그런 선에서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복 공론화 전에는 두발 자유화에 관한 이슈도 있었어요. 이런 뭐 두발 자유화나 아니면 교복 공론화 이런 것들이 학교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학교가 변해가는 건 당연한 거죠. 학교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이제 사회가 목표하는 가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학교의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일단 두발 자유화 문제도 그렇고요. 학교 이제 장면에서 점점 그런 기본 교육의 틀과 학생들의 자율성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곳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학생 스스로가 배움을 일으켜서 이제 학교에 사회에서 이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인데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흐트러짐 없이 공부를 하고 또 학습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율화 방안들이 수업을 방해하게 되고 또 외모나 이런 것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이 결과를 떠나 그 과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 또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 생활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마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